에릭 다이어의 토트넘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결국 영국 축구계를 들썩이게 했음에도 독일 축구의 요새 바이에른 뮌헨의 현재 상황은 그리 평온하지 못한 모양새다. 이는 바이에른 뮌헨이 자신들의 미래 요새 일리한치 아레나에서 열린 UEFA 챔피언스 리그 16강 라지와의 2차전에서 화려한 승리를 거둔 직후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뒤숭숭하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이 경기에서는 한국의 벽 김민재가 빠진 채로 바이에른이 대승을 거두며 다음 라운드로 진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마스 투엘 감독이 핵심 수비수 김민재 대신 이적생 에릭 다이어와 더리 에드를 선발로 기용한 것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독일의 저명한 축구 매체인 빌트는 김민재가 다이어와 더리 에드와의 경쟁에서 밀렸다고 보도했다. 이로 인해 김민재에게 더 이상 자리가 없으며 중요한 경기에서는 김민재가 벤치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다이어의 선발 결정은 경기 전부터 엄청난 화제를 모았는데 현지 팬들 사이에서는 다이어 대신 김민재를 선발로 기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팬들은 이 결정을 미친 결정이라고 칭하며 김민재의 월드클래스 수비 능력을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은 축구의 세계에서 선수 개개인의 기량과 경기 전략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드러낸다. 감독의 결정은 단순히 그 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팀의 미래와 전략적 방향성을 고려한 결과물이다. 이런 배경하에서 팬들의 반응은 축구가 단지 스포츠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다. 축구는 감정과 열정, 그리고 개인과 집단 사이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복잡한 사회적 현상이다. 바이에른 뮌헨의 현재 분위기는 이러한 축구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 에릭 다이어의 토트넘에 대한 폭발적인 발언은 그가 이전 소속팀과의 복잡한 감정을 여실히 드러내면서도 현재 위치에서의 성공을 자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팬들 사이에서 김민재와 다이어의 수비 능력을 놓고 벌어진 논쟁은 축구 선수의 폼이 시시각각 변할 수 있는 스포츠의 본질을 반영한다. 아시안컵 이후 김민재의 부진에 대한 지적은 선수가 겪는 신체적, 정신적 피로가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다이어의 발언에서 느껴지는 것은 그가 겪은 시련과 그로 인한 성장이다. 그는 축구란 재미있다 고 말하며 자신이 견뎌낸 어려움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특히 토트넘 시절을 논에 비유하며 모든 선수가 경기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만 그것이 항상 가능하지 않음을 인정한다. 여기서 다이어는 스포츠 선수로서의 현실적인 한계와 개인의 노력이 항상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그러나 다이어는 자신의 전 팀 동료 해리 케인에 대해서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는 팀 내에서도 개인적인 존중과 프로페셔널리즘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선수 개인의 가치와 팀 내에서의 역할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성숙한 태도를 나타낸다. 이러한 다이어의 발언은 축구 선수로서의 삶의 다면성을 보여준다. 그들은 공공의 인물이며 경기장 안팎에서의 행동과 발언은 팬들과 매체의 주목을 받는다. 다이어와 해리 케인이 토트넘에서의 동료로서 그리고 이적 후 각자의 길을 걸으며 겪는 성장과 변화는 축구가 단지 경기의 승패를 넘어선 인간성과 전문성, 개인과 집단 간의 복잡한 관계를 포함하는 깊은 이야기임을 보여준다. 에릭 다이어의 이적 후 바이에른 뮌헨에서의 활약과 토트넘을 향한 그의 비판적 발언은 축구계의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다이어와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에서 성공을 거둘 경우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무관을 상징하는 선수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는 축구 팬들 사이에서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선수 개인의 이적과 성공이 팀 전체와 다른 선수들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글렌 호들과 같은 축구계의 전설들이 다이어의 행동과 발언에 대해 강한 비판을 표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 복잡성을 더한다. 호들의 지적처럼 단 한 경기의 성공이 선수의 전체적인 기량과 공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다이어가 라치오와의 경기에서 지상 경합이나 공중볼 경합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상대 팀의 공격 수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다이어의 수비 능력에 대한 찬사가 과도하게 이루어졌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호들이 언급한 것처럼 다이어가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시즌 동안 풀백으로 활약하던 선수에게 센터백 자리를 내주었다는 점은 선수의 포지션과 역할이 팀 전략과 상황에 따라 얼마나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다이어가 토트넘에서 겪었던 어려움이 단순히 개인적인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팀 내의 전술적 결정과 역할 배분의 문제였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처럼 축구 선수의 이적과 그에 따른 팀 내외의 반응은 단지 스포츠의 경기 결과를 넘어선 축구 커뮤니티 내에서의 인간관계, 전략적 결정, 그리고 선수 개인의 경력 관리까지 포함하는 복잡한 과정을 반영한다. 다이어와 해리 케인의 사례는 이러한 과정이 어떻게 공공의 관심사가 되며 다양한 이해관계와 감정이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축구가 단순한 게임이 아닌 깊이 있는 인간 드라마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다. 위르겐 클롭의 발언은 축구 세계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클롭이 리버풀을 이끌며 마지막으로 카라바오컵에서 우승하고 정규리그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그의 전략적 통찰력과 경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드러냅니다. 클롭이 언급한 맨시티와 아스날을 최고의 라이벌로 꼽으면서도 실제로 가장 까다로운 상대로 토트넘을 지목한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 수비진을 전면 개편하고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엄청난 잠재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주장 손흥민이 서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클롭의 이러한 평가는 토트넘과 손흥민에 대한 경외감을 내비친 것으로 그들이 보여준 발전과 잠재력에 대한 인정이자 리버풀과 같은 세계적인 팀도 토트넘을 가볍게 볼 수 없는 강력한 상대로 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토트넘과 손흥민에게는 큰 칭찬이며 동시에 토트넘의 변화와 성장이 축구계에 얼마나 큰 인상을 남겼는지를 보여줍니다.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토트넘의 젊은 선수들은 이제 단순한 잠재력 있는 팀을 넘어 실제로 큰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며 결과를 내는 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클롭의 발언은 리버풀 같은 팀도 토트넘의 발전을 주목하고 있으며 그들을 리그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상대로 꼽는다는 점에서 토트넘의 전략과 팀 구성, 특히 손흥민의 리더십과 경기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이처럼 클롭의 평가는 토트넘과 손흥민에게 있어 높은 평가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시즌에서 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입니다. 리버풀과 같은 강팀의 명장으로부터 받은 이러한 인정은 토트넘과 손흥민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더 큰 성공을 향한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위르겐 클롭의 손흥민에 대한 찬사와 후회의 발언은 축구계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가 리버풀을 이끌면서 손흥민을 지도하고 싶어 했던 꿈이 현실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많은 축구 팬들에게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로서의 자격뿐만 아니라 더 큰 무대에서 더 큰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줍니다. 클롭의 이러한 평가는 손흥민이 단지 아시아 최고의 선수라는 타이틀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존중을 받는 선수임을 명확히 합니다. 흥미롭게도 클롭의 발언 이후 팬들 사이에서는 손흥민을 향한 지지가 더욱 견고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특히 토트넘 내부의 분위기와 관련하여 더욱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다이어와 해리 케인이 팀을 떠나면서 생긴 공백은 손흥민이 팀의 중심으로 더욱 확고히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팀 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축구 팬들 사이에서도 토트넘의 본체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의 리더십과 실력은 팀을 위한 열정적인 지지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팬들의 응원 메시지는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분명히 합니다. 비록 우승컵이 없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는 팀의 무관심증을 극복하고 팀을 전진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팀 내외의 여러 도전과 변화 속에서도 손흥민의 역할과 가치는 변함없이 높게 평가받고 있으며 이는 그가 단순히 우수한 선수를 넘어 팀의 정체성과 영감을 상징하는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손흥민을 둘러싼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는 그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확신을 주며 팬들의 지지는 그의 발걸음을 더욱 굳건히 합니다. 이는 손흥민이 축구 경력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다음 목표를 향한 여정에서 큰 동력이 될 것입니다. 손흥민과 토트넘 모두에게 이는 새로운 시작이자 더 큰 성공을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손흥민이 토트넘 호스퍼와 함께 걸어온 길은 그 자체로 한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로 말하며 경기장에서의 열정과 헌신으로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그에게 우승컵이 없다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의 가치는 트로피만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의 진정한 가치는 팀에 대한 끊임없는 헌신, 리더로서의 자질, 그리고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놀라운 기술과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는 능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의 시간 동안 많은 도전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다이어와 케인과 같은 동료들의 이적과 팀 내부의 여러 변화 속에서도 그는 굳건히 팀을 지켜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를 넘어 팀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팬들은 그를 통해 토트넘의 정신과 열정을 느낍니다. 이는 손흥민이 팀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증명하는 것이며 그가 팬들로부터 받는 사랑과 존경의 근원입니다. 위르겐 클롭과 같은 세계적인 명장이 손흥민을 지도하고 싶어 했다는 것은 그가 세계 축구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클롭의 높은 평가는 단지 그의 기술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그의 인성과 팀에 대한 헌신에서 기인합니다. 손흥민은 자신이 속한 팀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팀이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마다 앞장서서 팀을 이끌어왔습니다. 이러한 손흥민의 태도와 노력은 특히 토트넘과 같은 팀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토트넘은 역사적으로 많은 우승컵을 들어 올리지 못했을지라도 강렬한 팬덤과 팀 정신을 바탕으로 항상 축구계에서 주목받는 팀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이러한 토트넘의 정체성과 완벽하게 부합하는 선수입니다. 그는 팬들에게 단순히 경기를 이기는 것 이상의 가치를 전달합니다.
그의 플레이는 예술과 같으며 팬들에게 희망과 열정을 불어넣습니다. 손흥민의 이야기는 우승컵으로만 정의될 수 없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헌신, 열정, 그리고 팀에 대한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축구가 단순히 승리와 패배를 넘어선 더 깊은 의미와 감정을 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손흥민은 토트넘과 그의 팬들에게 단순한 선수가 아닌 영웅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는 자신의 플레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토트넘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의 경기력과 팀에 대한 애정은 트로피가 아닌 곳에서 그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합니다. 손흥민은 축구를 통해 세계 곳곳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며 스포츠를 넘어 사회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인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노력과 성취는 토트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사랑받는 이유이며 그의 이름은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손흥민의 이야기는 축구의 힘과 스포츠가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영감에 대한 생생한 증거입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플레이를 통해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팬들에게는 축구의 진정한 즐거움과 열정을, 동료 선수들에게는 끊임없는 영감을 제공합니다.